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혜택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지원금은 정부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마련한 특별 지원책입니다. 전반적인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총 13조 9천억 원 규모의 정말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에요. 자,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이에요. 이날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연령 기준도 있는데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분들이 해당돼요. 즉, 만 18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는 거예요.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가장 궁금하실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번 지원금은 단순히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차등 지급돼요. 먼저 기본 지급액부터 보면 전 국민이 1인당 1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어요. 취약계층 추가 지급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아요.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을 받고요. 이건 기본 15만 원 대신에 받는 금액이에요. 지역별 추가 지급도 있어요. 비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개 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2차 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는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일반 국민이 수도권에 거주한다면 2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 15만 원에 2차 지급 10만 원을 더한 거죠. 일반 국민이 비수도권에 거주한다면 28만 원을 받아요. 기본 15만 원에 비수도권 추가 3만 원, 그리고 2차 지급 10만 원을 더한 거예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인데요. 이분들은 5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 40만 원에 농어촌 추가 5만 원, 그리고 2차 지급 10만 원을 더한 거예요. 미성년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볼게요. 일반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리로 신청해야 해요. 그리고 법정 대리인, 즉 부모님이 수령하시면 되고요. 개인별 지급 원칙은 그대로 적용돼요. 그런데 미성년 세대주라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명의로 수령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건 나중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니까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급 방식도 특별해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소비 쿠폰 형태로 줘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맞아요.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 상위 10%는 2차 지급에서 제외되니까 15만 원만 받게 되는 거죠. 이번 지원금의 규모가 정말 크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총 13조 9천억 원이에요. 국비가 12조 2천억 원이고 지방비가 1조 7천억 원이에요. 이 정도 규모면 정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올해 GDP를 0.1%포인트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어요. 지금까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잠시 후에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부터 알아볼게요. 1차 신청 기간이 2025년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예요. 약 2달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는 거죠. 접수 시간은 온라인의 경우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그리고 2차 신청 기간도 별도로 있어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이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추가로 10만 원을 받기 위한 신청 기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요일제 운영이라는 거예요. 1차 주간에는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나뉘어져 있어요. 월요일에는 주민번호 끝자리가 1번이나 6번인 분들, 화요일에는 2번이나 7번, 수요일에는 3번이나 8번, 목요일에는 4번이나 9번, 금요일에는 5번이나 0번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온라인 신청은 주말 포함해서 24시간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도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요. 온라인 신청이 훨씬 편리하니까 가능하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온라인 신청 방법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앱을 이용하시면 돼요. 신청하시면 다음 날 계좌에 충전돼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잔액과 구별해서 이번에 받은 지원금부터 우선 사용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평소에 주로 사용하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것도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되고 사용할 때 소비 쿠폰 금액부터 우선 사용하게 돼 있어요. 오프라인 신청도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에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당일에 바로 수령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두 번째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방법이에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다만 영업시간 내에 방문하셔야 해요. 특별 서비스도 있어요.
사전 알림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7월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을 통해서 미리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7월 19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에요.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어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예요. 구체적인 일정은 자치단체별로 안내될 예정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신청할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가 1차 신청 기간이니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해요. 요일제 운영 일정도 확인하시고 개인별 신청 원칙도 숙지하셔야 해요.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사전 준비 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우선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건지, 카드로 받을 건지 미리 결정해 두시면 좋겠어요. 해당 앱이나 카드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해 두세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도 빠르고 지급도 빨라요. 요일제 제한도 없어서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 신청의 장점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이죠. 많은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게 가장 좋을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건 개인의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평소에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을 많이 이용하신다면 지역사랑 상품권이 좋을 것 같고, 카드 사용이 편하시다면 카드 충전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신청을 놓치거나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의 신청 방법도 알아두세요. 이의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돼요. 대상자 선정이나 지급 금액에 관련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문의할 곳도 여러 곳 있어요. 전국 합동민원센터 11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자치단체 콜센터도 구축 중이에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전담 콜센터도 별도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보세요. 잠시 후에는 받은 지원금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받은 민생회복 지원금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 기간부터 알아볼게요. 2025년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약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11월 30일 이후에는 미사용 잔액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간 내에 사용하셔야 해요. 사용 지역에도 제한이 있어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해당 시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해당 시나 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은 서울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수원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받으신 분들은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임의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해요. 일부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125개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신 분들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업종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반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곳들도 있어요.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대형 외국계 매장에서도 안 되고요. 유흥업소 등에서도 당연히 사용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사기 예방이에요. 정부와 카드사에서는 URL이 포함된 문자를 절대 보내지 않아요. 만약 그런 문자가 온다면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세요. 부정사용 방지도 중요해요. 지역사랑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상품권 깡을 조심하세요. 정부에서도 가맹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고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이용자에게도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 사용할 때도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첫째, 사용 기간 내에 소비를 완료하셔야 해요. 11월 30일까지니까 잊지 마세요. 둘째, 사용 가능한 업종을 미리 확인하세요. 셋째, 사용 지역 제한을 숙지하시고, 넷째,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하세요. 이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올해 GDP를 0.1%포인트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어요. 연간 기준으로는 0.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무엇보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신청하고 사용하기 위한 마지막 팁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사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시고 선호하는 지급 방식을 미리 결정해 두세요. 해당 앱이나 카드를 준비해 두시고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어요. 신청할 때는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요일제 운영 일정을 확인하세요. 개인별 신청 원칙을 숙지하시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사용할 때는 사용 기간 내에 소비를 완료하시고 사용 가능한 업종을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사용 지역 제한도 숙지하시고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관리하시기 바라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라요. 특히 7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이 지원금이 단순히 개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 전체를 살리는데 기여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하시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결국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 정보와
혜택들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릴게요. 특히 이런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들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놓치면 정말 아까운데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중요한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어르신들이나 정보에 소외되기 쉬운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 방송에서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민생회복지원금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